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건강지킴이 세나킴과 우리 이쁜 빛나 인사드립니다. 제가 우리 빛나와 옷을 이렇게 노란색으로 똑같이 입어봤습니다. 빛나가 너무 예쁘지 않나요? 어떻게 이렇게 제가 촬영할 때 얌전하게 있는지 정말 신기합니다. 우리 빛나 좀 많이 이뻐해 주세요. 오늘은 제가 약밥을 아주 맛있게 할 겁니다. 설탕이 전혀 들어가지 않고요. 흑설탕 많이 든 약밥과 맛은 똑같고요. 건강한 약밥이라고 생각하니까 저는 더 맛있게 느껴졌습니다. 제가 하는 약밥으로 올해는 절대로 내장지방 쌓이지 않게 건강하게 살이 쭉쭉 빠질 수 있는 그런 건강한 먹거리로 생활 습관을 한번 바꿔봐요. 지금부터 제가 시작해 볼게요. 찹쌀 이게 한 컵, 두 컵, 찹쌀 2컵 반을 넣어주고요. 보리쌀 반 컵을 넣어줄 겁니다. 약밥 하는데 웬 보리냐고요? 그 이유는 밥을 해서 다 먹을 때 알려드릴게요. 이것을 흐르는 물로 씻어줄게요. 흐르는 물로 이렇게 여러 번 씻어주세요. 그래도 충분히 깨끗하게 씻어집니다. 물기를 톡톡 털어주세요. 압력밥솥에 밥을 할 건데 이게 찹쌀 2컵 반에 보리쌀 반 컵이어서 모두 3컵이잖아요. 이걸 여기다가 부어주세요. 물을 3컵 넣어줄 거예요. 근데 찹쌀을 사놓은 지가 좀 오래되시고 그랬으면 3컵을 넣고요. 소주컵으로 반 컵을 더 넣어주셔야 됩니다. 저는 금방 도정한 쌀이라서 3컵만 넣을 겁니다. 제가 오래된 쌀로 밥을 해보니까 3컵만 넣으니까 조금 되더라고요. 저는 금방 도정한 거니까 3컵만 넣을게요. 그리고 소금을 한 티스푼 한 2.5g 정도 넣어줄게요. 전 죽염입니다. 그리고 저는 설탕을 넣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약밥의 그 맛을 느끼기 위해서 커피로 색을 내주려고 합니다. 커피 2스푼을 넣고 하면 이제 조금 있으면 녹겠죠. 그래서 밥을 할 때 전부 50g씩 넣을 겁니다. 호두 50g, 잣 50g, 호박씨 50g 다 물에 한 번씩 흐르는 물에 씻어줬습니다. 땅콩도 50g, 껍질까지 같이 넣어주세요. 해바라기씨 25g이에요. 이건 25g만 있어서 25g 넣는 겁니다. 팥 50g, 서리태 50g, 반달콩 50g. 콩은 다 익힌 콩입니다. 이렇게 해서 희희 저어주세요. 다 녹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걸로 먼저 밥을 할 거예요. 밥을 한 다음에 또 계속 시작할게요. 제가 계피가루 넣는 걸 깜빡했습니다. 계피가루 한 티스푼 수북히 넣어줄게요. 추가 흔들리죠. 이때 옆에 파란 불이 나오죠. 그 불이 옆으로 나오지 않게 살짝만 줄여주세요. 결국은 센 불입니다. 이렇게 해서 5분간 끓여주면 됩니다. 5분간 한 다음에 10분 뜸들여 주세요. 5분간 더 끓여줬고 10분 뜸들였습니다. 다 김이 빠졌죠? 뚜껑을 열어볼게요. 맛있게 밥이 잘 된 것 같습니다. 색도 너무 예쁘지요? 시나몬 가루 향과 커피 향은 안 나는 것 같네요. 근데 향이 너무 좋습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 단맛을 내야 하는데 제가 과일로만 단맛을 낼 겁니다. 약밥을 하기 위해서 급조로 고구마를 이렇게 얇게 썰어서
건조기에 말렸습니다. 그리고 곶감도 샀는데 수분감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반을 벌려가지고 이렇게 해서 곶감도 같이 말렸어요. 사과도 그 편썰기 해가지고 같이 말렸습니다. 80도에 2시간 말렸더니 아주 먹기 좋게 말랐어요. 그리고 곶감도 아주 쫀득쫀득하게 말라서 아주 맛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여기에 넣고 밥을 할 겁니다. 그래서 곶감을 또 이렇게 다 잘라줬습니다. 그래서 수분감이 조금 있어서 고구마를 밥솥에 이렇게 버줄게요. 고구마가 아니고 이게 곶감이네요. 곶감은 70g입니다. 수분감이 좀 많아서 고구마는 50g이에요. 얘도 조금 수분감이 그래도 있어요. 그래서 아주 쫀득쫀득하게 맛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크린베리도 50g인데 얘도 물로 깨끗이 씻어줬습니다. 대추도 50g인데 이렇게 편설기로 이렇게 조그맣게 잘게 썰어줬습니다. 이것도 50g입니다. 이렇게 된 걸 잘게 썰어준 거예요. 사과는 말랐더니 아주 너무 말라서 물을 조금 넣어줘야 될 것 같아요. 얘는 그래서 여기다 살짝 담궈 가지고 오래 담그지는 말고요. 해서 그냥 건져 놓을게요. 건조기에 직접 말린 거라서 깨끗합니다. 너무 복잡하죠? 이것은 토마토는 작년 여름에 많이 사서 말려놔 가지고 토마토가 많아서 토마토 말린 것도 아주 바삭하게 말랐기 때문에 물에 이렇게 한번 헹궈서 넣어줄게요. 자, 이렇게 해서 섞어주세요. 이렇게 섞어준 다음에 저는 지난번에 할 때는 찜통에 쪘거든요. 찜통에 쪘더니 아주 맛있었어요. 단맛이 설탕을 안 넣었어도 너무너무 달았습니다. 그런데 찜통에 찌니까 조금 질퍽한 느낌이 있어서 전기밥솥에 그냥 얘를 치사로 돌려줄 거예요. 이렇게 하고 제가 지금 얘를 해보니까 조금 물을 붓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수저로 이 사과하고 토마토 헹군물을 넣어주면 될 것 같아요. 3수저만 넣어줄게요. 잘 섞어가지고 전기밥솥에 쾌속으로 15분만 밥해주면 됩니다. 이 섞은 밥을 전기밥솥에 이렇게 옮겨줄게요. 그냥 먹어도 충분한데 쾌속으로 한번 하면 더 좋더라고요. 그 찜통에 찌는 것도 좋아요. 조금 진밥을 좋아하시는 분은 찜통에 찌는 게 더 좋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질퍽하면 싫어서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전기밥솥에 쾌속으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보리를 넣는 이유는 제가 이거 바로 전에 또 이렇게 똑같이 해서 해갖고 찜통에 쪄서 한 약밥이 또 있었습니다. 정말 설탕 넣은 것보다 저는 더 맛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그냥 흰 쌀밥 찹쌀이 탄수화물이 더 많잖아요. 맵쌀보다 살이 더 찐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것도 먹으면 살이 많이 찌겠더라고요. 그래서 조금이지만 보리를 이렇게 조금만 넣어주면 조금 낫지 않을까. 그래서 보리를 넣어준 겁니다. 보리를 한 컵으로 넣을까 하다가 그러면 너무 차지지 않을 것 같아서 마음을 좀 비우고 반 컵만 넣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전기밥솥에 쾌속으로 15분 해줄게요. 이렇게 밥이 아주 꼬들하게 잘 됐습니다. 저는 그렇게 꼬들하다고 표현을 해야 좋을 것 같아요. 질퍽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좁으니까 섞기가 좀 힘들 것 같아서 넓은 그릇에 옮기면 좀 좋을 것 같네요. 향이 좋아요. 계피가루를 넣어가지고 향이 좋습니다. 여기에다가 참기름을 좀 넣어줄게요. 그래야 반질반질하죠. 자, 이걸 제가 잘 섞어가지고 그릇에 옮겨 볼게요. 밥을 아주 잘 섞었습니다. 그런데 찜통에 찌는 것보다 전기밥솥에 한 번 더 치사를 해주는 게 좋은 게 밑에 살짝 누룽지가 늘었더라고요. 그런데 부드러운 누룽지였고 타지 않은 누룽지였기 때문에 누룽지가 생기면 탄소 성분이 생겨서 독소 배출에 더 좋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전기밥솥에 치사로 한 번 더 해주는 게 우리 몸에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것을 제가 이제 그릇에 옮겨 담아 볼게요. 이렇게 저는 무스링이 있습니다. 빵을 자주 해 먹으니까 이것을 산지 오래됐어요. 이것을 종이 호일을 이렇게 여기다 깔아주고 참기름을 안에다 이렇게 발라줄게요. 그러면 아무래도 뜰 때 조금 붙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래도 한번 이렇게 발라주면 좋을 것 같네요. 꾹꾹 눌러주세요. 제가 지금 이거 약밥을 4번째 해보는 겁니다. 제가 이제 약밥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한 영상도 많이 봤고요. 흑설탕 양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은 진짜 먹으면 다 내장 지방으로 쌓이고 독으로 쌓이겠다 싶어가지고 약밥 하는 걸 제가 올리질 않았어요. 근데 이번에는 한번 올리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하는 설탕 양의 3분의 1로 줄여서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그것도 너무 달고요. 그리고 이제 해서 설탕을 많이 넣고 그렇게 하니까 나도 모르게 자꾸 먹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살이 찌더라고요. 그걸 한 3일을 연속해서 먹으니까 한 2kg가 푹 찌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영상에 올리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설탕을 안 넣고 이것처럼 했습니다. 오늘 제가 방법을 이렇게 바꿔서 해본 겁니다. 별로 어렵지 않죠. 그냥 밥만 퍼서 전기밥솥에 놓고 치사로 해놓으면 되는 거니까 정말 만족스럽습니다. 이건 영상에 올려도 될 것 같아서 곶감이 단맛이 꼭 설탕의 단맛하고 아주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맛있어요. 그래서 당뇨가 있으신 분은 정말 소량만 드셔야 되고요. 그리고 뱃살이 많으신 분도 여기에 그래도 찹쌀이 많이 들어갔잖아요. 보리는 정말 반컵밖에 안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한 70g 정도 소분해가지고 드시면 스트레스도 풀 수 있고요. 그리고 독수로 쌓이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이걸 먹어보니까. 자, 이렇게 꾹꾹 눌러가지고 이제 이걸 식으면 소분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또 이 링이 하나 또 있어요. 여기다 하니까 딱 2개가 나오더라고요. 이것은 제가 그냥 혼자서 넣을 거고요. 이것은 그동안 제가 만든 겁니다. 이것은 설탕을 넣고 만들어서 이렇게 잘라서 먹고 이거 먹고 살이 쪘습니다. 제가 2kg가. 그래서 이건 냉동실에 넣어뒀고 아직 이제 한 번도 안 먹었습니다. 근데 어쩌다 한 번씩 이거 하나만 꺼내 갖고 이 정도 한 70g, 50g 되는 거 한 개 정도는 먹어도 살은 찌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해놓은 거니까 아까우니까 먹어야 되죠. 좋은 과일도 많고 버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건 냉동실에 넣어놓고 먹을 생각이고요. 이것은 오늘 한 방법과 똑같이 한 거였는데 이건 찜통에 찐 거예요. 찜통에 쪄가지고 시중에서 사 먹는 그 찰기와 똑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정말 맛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저는 설탕 넣고 한 것보다 이게 더 맛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것도 달기 때문에 한 번 먹고 또 있으면 나도 모르게 손이 가서 자꾸 먹게 되더라고요. 다르니까. 그리고 찹쌀이니까 정말 탄수화물 덩어리잖아요. 근데 우리가 항상 그냥 맛없는 것만 먹을 수는 없으니까 이렇게 설탕 넣지 않고 오늘 한 것처럼 그렇게 해가지고 이 정도 하니까 제가 재보니까 60g 이 정도 나오는 것 같았어요. 딱 이걸 냉동실에 넣어놓고요. 하나만 꺼내 놓으세요. 저녁에 주무실 때 하나 꺼내 놓고 그 다음날에 언제 드셔도 좋으니까 하나 먹고 싶다 하면 녹여놓은 거 딱 하나만 드시면 절대로 살찌지 않습니다. 대신 이거 드시고 야채나 뭐 이런 거 드시는 건 괜찮은데 밥을 또 드시면 안 됩니다. 가끔 단 게 먹고 싶을 때는 이렇게 드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이거 그릇에 담아놓은 걸 다 담아놓고 식은 다음에 썰어서 어떻게 보관하는지까지 보여드릴게요. 이 원형은 그래도 완전히 식었는데 조금 크다고 얘는 아직 식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얘를 이렇게 톡톡톡 한쪽을 두드려주면 이렇게 잘 빠져요. 신기하죠? 이것도 이렇게
빠졌습니다. 신기하죠? 이 링이 없으면 유리 그릇 같은 거 있죠. 뜨거우니까 플라스틱 통에 하면 조금 독소가 나온다고 하니까 유리 그릇이나 스텐 그릇에 이렇게 넣고 꾹꾹 눌러서 잘라주면 됩니다. 식은 다음에 제가 이것은 아직 조금 덜 식었으니까 이 원형을 썰어서 어떻게 이렇게 싸는지 보여드릴게요. 안 보여드려도 아시겠지만 신혼부부들이나 살림을 잘 못하시는 분들, 처음 하시는 신혼부부들은 모르니까 신혼부부들은 이거 안 해 드시겠죠? 그렇지만 그래도 알려드릴게요. 먼저 이 동글한 걸 잘라 볼게요. 들고 드시면 됩니다. 이걸 이제 냉동 보관하려면 랩에 싸야 되거든요. 제가 한번 싸볼게요. 랩에 이렇게 잘 잘라지는 거 그게 있으면 좋은데 제가 그게 없네요. 그래도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를 세모진 것은 이렇게 하면 조금 절약이 되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하고 여기를 가위로 이렇게 잘라주세요. 이렇게 딱 해갖고 싸가지고 이렇게 냉동실에 넣어놓고 하나씩 꺼내 드시면 되고요. 또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은 그냥 이거 하나 들고 가셔서 점심 식사로 커피와 함께 드시면 한 끼 식사로 충분하지 않을까요? 제가 이 만든 약밥 이렇게 똑같이 한 번만 수거하시면 되잖아요.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고, 그리고 아이고 내가 새나킴처럼 어떻게 꽃감을 말리고 사과를 말리고 난 그렇게 못해. 그러시면요, 말리지 말고 센 걸로 넣으세요. 센 걸로 좀 얇게 채 썰어 가지고 넣으면 그것도 나름대로 맛있습니다. 저는 조금 쫀득한 맛을 내기 위해서 이렇게 했던 거고, 과일의 양을 조금 더 늘려서 먹으려고 이렇게 말린 거니까. 그리고 꼭 저와 똑같이 안 넣어도 돼요. 집에 있는 과일, 견과류 이런 게 이렇게 넣으시고 저처럼 이렇게 만드는 방법만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제가 맛을 안 알려드렸는데 이걸 조금만 잘라갖고 한번 먹어볼게요. 기존에 드시던 약밥과 맛 차이 없습니다. 단맛도 충분히 달아요. 곶감이 들어가서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꼭 설탕을 넣고 한 것 같이 그런 맛이 납니다. 올 보름에는 기존에 해 드시던 약밥 드시지 말고요. 꼭 저처럼 이렇게 해서 드시고 냉동 보관해서 가끔씩 단게 드시고 싶을 때 하나씩 꺼내서 드시고 꼭 식사로 드세요. 이걸 드시고 밥까지 드시면 안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내용을 가지고 찾아뵐게요. 올해는 때로 살찌지 마세요.